네,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토요일 주말방송 5%입니다. 자, 우리나라 불장국장의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돈 벌기 공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란 딱지 주말 얘기 드릴 때는 제 마인드가 좀 그래요. 정말 진짜 4년간 열심히 잘해오셨고 저랑 같이 앞으로 6년을 더 한다는 큰 흐름이 있는 10년 대회가 있는데 진짜 매일매일 보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귀찮을 때 많아요. 근데 이게 계속 자전거처럼 안 돌아가면 그 제 휴가도 잘 안 가잖아요.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단타 치는 게 아니라 크게 먹으려 그러면 홀딩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황을 보고 뭐 종목 점검을 하고 귀찮지만 꾸준하게 매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랑 오래 가실 수 있는 찐 고객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면서 또 단기로 지금 또 중동 이슈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파묻히면 또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었고 지옥까지 갔다 왔고 별별 일 다 있었던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큰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초에 미국의 쏠쏠님이 바뀐 것처럼 우리나라 국장에서 자신감을 좀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택의 시간이에요. 항상 우리 주식의 인생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과 정황을 좀 더 많이 보시고 그러면 선택하는 확률이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자, 오늘도 좀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더워요. 진짜 뭐 여름 날씨 동남아 같은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여름 냄새가 나는 그런 시 같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여전히 우리는 진짜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별별 얘기 다 있지만 이런 변동성이 옵니다. 큰 추세를 잡아놨잖아요. 근데 갑자기 장이 뭐 좀 미국도 그렇지만 추세가 조금 조정받을 만할 때 이런 변동성, 돌발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실전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는 막 급하게 단타 안 칩니다. 바로 한번 보셔도 되지만 여유있게 스윙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근래 오신 분은 정말 감사한데 그냥 열심히 보신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말에 노란색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작년부터 올해부터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4월달 그렇게 미국 두드려 맞을 때도 나스닥 15,000 바닥 잡으면서 불안한 분들 바닥을 잡아드렸고, 그다음 금융 치료로 해서 트럼프가 어쨌든 정책이 완화됩니다. 정말 이번에 자기도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책 완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어요. 자, 꼰대 투자는 뭐냐?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다. 작년까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장치가 좀 좋아지고 브라이슨 제거되면서 신정부도 들어왔지만 이 5월 달에는 정말 외국인이 바뀐다는 얘기를 국장 투자하라는 얘기를 제가 잡아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주도 섹터라 해서 관세든 뭐든 받지만 우리는 한류 섹터 이쪽으로 매집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좀 키워놨죠. 이게 또 수익이 엄청 크게 날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 좀 열심히 보셔야 되고 이제 종목까지 오픈시켜 드렸잖아요. 미국 시행금 넘어갔고 트럼프 왔다 갔다 해도 시장은 그 밀당하는 트럼프를 적응하고 있습니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국장에서 진짜 우리 8월 6월 달에 정말 좋은 일 많았잖아요. 이 큰 흐름과 큰 추세를 꼭 같이 보시면서 한번 되짚어 드릴 거고, 등락이 있더라도 별로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주도주 잡고 큰 흐름 잡는 또 실전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3년간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보면서 4,500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내년 내후년 전에 올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국장에서 선택 집중 우리 수익 좀 많이 내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25년의 실전 투자 4번의 깡통 통해서 수비를 시켜드리는데 이제는 국장에서 공격하시기란 얘기. 여러분과 함께 4년차 그렇게 힘들었을 때 주도주 잡으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지금 우리 찐 고객분들 감사드리고 구독해 주시면서 멤버십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우리 고객들 정말 감사 인사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들은 이렇게 합니다. 미국장 어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중동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거든요. 저도 한번 옛날에 열심히 해보려고 중동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멀티 복잡해요. 근데 제가 또 잘하는 거는 조금 간편화 심플화해서 유가를 통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장 국장 양지수도 보면서 특히 3전 할때를 간단하게 보고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 특히 또 중요한 지금 잘 올라가고 슈팅이 한 30% 50% 수익 나고 있습니다. APR 달바를 간단하게나마 파마 리서치 요새 나왔던 이슈 있잖아요. 제 멤버십을 열심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JIP를 마직절하면서 30% 익절해서 수익을 또 챙겼죠. 현금 잠깐 있고. 자, 다음 주에는 70% 만들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점검 드려요. 꾸준한 게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지금 미국장은 잠깐 보시면 어쨌든 이게 2만 불 가기 전에 살짝 밀렸어요. 자, 얘기 드렸던 정말 4월달 텐트럼 나면서 21선이 외바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쌍바닥 나와서 안정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과정인데 미국은 물론 강하고 아직 대중 강성도 남고 미국은 기본이죠.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살짝 빠졌다 가는 6, 7, 8월 달에 협상 기간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살짝 상방 부담이었죠. 어차피 그런 시기에 중동 이슈가 돌발적으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큰 흐름상 되게 크게 중요하게 보는 매크로 변수 일단 보세요. 제가 항상 금리와 달러, 특히 이제 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원래 전쟁이 터지면 정말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전쟁 터졌을 때는 안전자산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22년에 2월 달에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 전쟁 터졌죠. 얼마나 달러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그때는 장도 안 좋았죠. 22년 계속 빠졌기 때문에 장도 안 좋았는데 22년 2월 달에 터지고 달러가 그렇게 급하게 올라갔다. 자, 그다음 23년 재작년입니다. 23년 9월 10월 달에 그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뭐 하마스니 뭐니 지금 얘기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이렇게 했어요. 그림이 요때인데 요때거든요. 요때도 올랐을 때 달러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전쟁 터지면 달러가 올라가는 게 기본이야. 근데 지금 보시면 3년 만에 달러가 점점 더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전면전 한이만이 그렇게 불안하게도 달러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작년 말 올해부터 왔던 큰 흐름, 큰 판을 변했다는 미국의 약세 흐름을 좀 보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제도 98m로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경제지표는 미국의 심리지표입니다. 근데 물가를 어떻게 보느냐, 소비자 심리지수 보는데 오늘 괜찮게 나왔어요. 뭐 그저께 했던 뉴욕도 그렇고 미시간대도 괜찮게 나왔는데 정시는 빠졌단 말이야. 어제도 미국이 1% 넘게 떨어졌거든요. 1.3% 떨어졌는데 이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물가가 덜 오른다,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해도 실제로 소비와 고용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거랑 연중 같이 보는데 약간 연착륙으로 보는 거지. 연착륙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변동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증시를 한 번도 우장창 크게까지는 안 보는데 원래 일요일 예상돼 있었던 미국 트럼프가 어제도 SNS에 올렸어요. 이란하고 6차 핵협상이 일요일에 있었는데 이란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물러설 데가 없어요.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진짜 주적이거든. 정말 주적인데 이란 지금 공격 맞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핵시설도 맞고 이러니까 미국하고 협상할 때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래요. 지금 너네 안 하면 안 돼. 하자. 사실 트럼프는 국제정세를 좀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조금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가능성, 되게 있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쟁 위험은 계속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멀티 복잡한 중동 이슈 23년도 열심히 보고 막 했는데 결국은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중동 이슈를 막 깊이 파가 누가 죽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는 시장 영향을 보는 거죠. 이거는 저는 유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하는 게 심플화 시키잖아요. 자, 유가를 이렇게 보면 2020년에 마이너스도 왔었고 아까 말했던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났을 때는 100달러도 넘었었습니다. 유가는 원래 원자재에서 수급들이 들어와서 엄청 급등락 만드는 유명한 큰 변동성 자산이에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같이 유가를 보는 데는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22년 같은 때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서 되게 겁을 줬지만 23년에 이제 이스라엘 가자 지구 나왔을 때는 80불에서 83불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왔냐? 73불이야. 처음 나와서 우당탕 갔을 때는 77불까지 갔다가 73불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80불이 안 넘어가면 정시행이 되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 전쟁은 갔지만 정시 영향들이 자꾸 줄어드는 시장 저항 과정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23년처럼 80불 초반까지 가게 되면 살짝 한 번 더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동 이슈 보시는 것도 있지만 유가 기준으로 시장 판단하시는 게 지금은 되게 적절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전쟁이 나왔을 때는 정시의 기회였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아주 적대적입니다. 예전에 뭐 23년에도 하마스다, 헤즈볼라다, 후티 나왔던 것들은 이란에 다 배후 세력이었고 이거는 이제 강대강으로 붙어버렸잖아요. 트럼프 말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설도 맞고 특히 핵을 가지고 유가도 그렇고 특히나 내년에 네타냐후 또 선거도 있고 미국이 중국 때리듯이 이란을 막 때려야지만 걔들은 정치 인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부분이 전쟁인데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보면서 흐름을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어제 얘기 드렸지만 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아무도 원하지 않는 유가 상승이에요. 물론 전쟁이라는 것도 물론 원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유가를 하게 되면 물가도 부담되고 나름대로 그래도 사우디랑 맞춰서 미국에서 눌러난 유가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전 세계에서도 G7도 곧 있잖아요. 다음 주에요. 경기 부양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타먹고 살 힘든 시기인데 아무도 원치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중재나 공조도 전 있다 봅니다. 특히 미국이 중재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트럼프를 믿고 하는 거야. 지금 사실 트럼프는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있고 아마 뭐 트럼프가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뭐 걔들은 물론 때리면 때리고 하지만 보복하면서도 서로 약간 약속 대련처럼 또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런 면을 좀 보면서 사우디도 사실은 이란이 완전히 종교적으로 적대적인데 인도나 중국도 한 번씩 나와서 중재할 수 있는 다음 주 G7까지 보면서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불안한 분 계시잖아요. 핵시설을 때렸다, 뭐 전면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막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공포 때나 급날 때는 또 우리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명히 저는 전면전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낮은 확률로 봐요. 한 10% 정도.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저도 공조를 하는데 10% 20%라 그러면 불안한 만큼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물론 좀 팔아놓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불안할 때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걸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크게 확 꺼지는 거라 저는 보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23년에 9월 10월도 온갖 별별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 뒤에 물론 그때는 금리 발작 미국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11, 12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때 또 산타랠리 바닥을 만들었던 시기니까 전쟁을 정말 참혹하고 안 좋은 비참하지만 정시에서 유가와 함께 저는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WTI 기준으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깊이 파지도 못해요. 계속 매일매일 과정을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항상 트럼프는 강하게 말하지만 물러선다. 결론적으로는 4월 달에 한번 그렇게 우당탕 때리고 뭐 제조업을 우리한테 한번 미국에 리쇼올리 한다. 오래오래 걸리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사실 철강 관세 50% 막 때리면서 또 지금 채찍을 들고 막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철강 가는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비용을 부담하면서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을 자기가 원점까지 돌리는데 몇십 년 걸린대요. 트럼프 4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저는 크게 봤을 때 지금 관세도 사실은 발목이 좀 잡혀 있습니다. 관세 발목이 잡혀서 가장 큰 거는 요번에 우리나라도 외국인 들어왔지만 6월 달에 이 관세 때리는 게 연방 정부한테 불법으로 판결이 났어요. 오늘 바로 항소를 해서 6개월 동안 사고 뭐 이렇게 싸우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힘이 좀 빠지는 타코 트럼프에 대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게 별로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연말 가면 갈수록 내년에 걔들은 엄청 큰 중간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를 막 예전 4월쯤 그렇게 못하고 계속 저는 타코 트럼프 정책이 완화되는 큰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얘기 드렸던 머스크랑 싸우다 지금 화해는 잘하고 있지만 이 재정부채 때문에 다른 나라랑 달리 미국은 지금 성장책이나 부양책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재정부채 때문에 어쨌든 자기가 쓰고 있는 비용을 많이 줄이려 한다고 돈을 안 쓰고 바이든 쪽에 보조금도 줄이고 대외적으로도 막 나가는 것들을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미차든지 뭐든 저는 별로 안 좋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자 5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를 연방 예산을 줄인다 하다가 많이 못 줄였죠. 1,700억 불을 줄였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관세 협상기는 보면 참 그림 보여드리면 결국은 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트럼프 보고 하지만 미국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뭐죠 아이언돈도 하고 계속 돈을 지원을 했잖아요. 못 준다니까요. 이 재정부채 때 발목이 잡혀서 자기들이 돈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딴 나라 지금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든 이스라엘이든 그 문제가 가장 크다 보는 거고. 잠깐 이거 없어졌네. 잠깐만요.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관세 협상이 6월, 7월, 8월 되는데 자, 무역 적자를 최대한 줄여서 어쨌든 돈 나가는 거를 열심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관세를 열심히 해야 돼. 얼마를 줄이냐 보니까 이게 지금 나왔던 그 부분인데, 자 지금 보면 관세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그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세에 대한 비율을 올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한 220억 불 정도를 관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야. 220억 불. 야, 근데 220억 물론 큰 돈인데 지금 메가빌도 그렇지만 실제로 감세를 하기 위해서 2.5조 달러, 3.5조 달러 그러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적자가 커진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조 단위로 봐야 되는데 몇 억 불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도지도 아까 전에 1,700억 불인데 생각보다 많이 못 줄여요. 그렇게 줄인다 해도 실제로 들어가오면 연방정부도 뭐든 함부로 못 자르고 못 줄이고 있잖아요. 그 재정부채 줄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든 다른 쪽에 돈을 주는 거든 트럼프는 사실 돈을 쉽게 못 쓴다. 그런 흐름을 계속 재정부채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연방정부는 지금 올해까지 저는 여전히 연말까지 힘이 좀 빠지고 미중 간의 흐름이나 딴 나라 그것도 8월달, 7월달에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연말까지 보는 게 맞다 봐요. 가끔씩 불뚝불뚝거리면 채찍도 주지만 시장은 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타코 트럼프에 지금 한다 봅니다. 자, 근데 제가 보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연착륙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막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 안 해도 금리가 좀 빠져. 경기 그런 걱정 때문에. 메가빌이나 부채 한도도 7월달 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연준 파월이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소비 경기 연착륙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하반기 보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자연스럽게도 하반기 때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재미가 별로 없어. 미국은 박스라 박스. 박스 재미없는 그런 흐름에서 오히려 저는 내년에 올해 뭐 4분기든 연말 갈수록 미국을 좀 살라왔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죽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우리나라 불장 국장에서 보고 미국은 내년까지 보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지금 볼라 그러면 미국도 지수보다는 종목장 보는데 정체가 완화되고 연착륙되면서 AI 성장 종목 보는데 애플이 지금 약하잖아요. 계속 약해요. 근데 저는 지표다 보니까 6월 말에 스마트폰 때릴지를 한번 점검을 하면 됩니다. 우리 포트도 있고 애플 때문에 장이 변할 수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조용하게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스닥을 그나마 덜 빠지게 하는 흐름인데 시총률이 자, 근래 보면 반도체 좋아지고 AI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에 반도체와 박스 엔비디아 종목 같은 거 이렇게 특별히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 다음 특이한 거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존 월마트도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스테이블 코인 확대된다는 얘기는 그 뒤에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수요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베센트가 바라듯이 미국의 수요가 커져서 금리를 하향시킬 수 있는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상원 표결도 17일이니까 볼 수 있죠. 자, 우리나라 넘어와서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서 큰 흐름 한방 잡으셔야 돼요. 미국 어쩔 수 없이 잡으셔야 되고 우리나라는 큰 판에 변했는데 여러 가지 있었죠. 작년 말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 비상계엄, 정치, 환율 별별이 다 있어도 정치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졌고 초저밸류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죽을 고비 다 넘긴 이후에 공포 생존한 분들이 새 정부 정책과 외국인 들어오면서 뭐 상법 개정 통해서 6월부터 제대로 지금 꽃이 피고 있다. 왔다 갔다 단기로 하더라도 큰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자. 외국인 저 보세요. 6월 달에 8억을 지났어요. 지금 14일 중간 정도 8억을 지났는데 4.4조로 샀습니다. 외국인이 4.4조. 작년 6월 7월부터 37조를 때리다가 5월 달에 살짝 덜 팔고 1조로 사다가 6월 달에 8일 만에 지금 4.4조 들어왔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국장 수급에서 엄청 크게 변한 거예요. 근데 4조를 샀을 때 뭘 샀느냐? 삼성과 하이닉스를 반을 샀어. 2조를.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나 제가 볼 때 몇 개 찍어서 보는 거지만 할로섹터 한 것들을 큰 흐름상 우리 포트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미국이 뭐 아니면 중동이 왔다 갔다 하고 월선 살짝 지켰다 하지만 2,900의 작년 고가였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서 고랑을 파진 않지만 자, 얘기 드렸던 등락되는 횡보 과정이 있잖아요. 등락되는 횡보 과정. 바로 돌파가 안 되고 한 3,000이나 3,300 연말까지 간다 치더라도 뭐 출렁거릴 수 있어요.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지 마시고 종목 큰 거를 갖고 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종목 큰 거, 빅 종목들. 그런 식으로 종목은 지수는 등락될 수 있다. 물론 알테오젠 같은 거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또 누르고 할 수 있지만 변동성 줄 수 있지만 얘도 785 급하게 넘어가네.
코스피 따라가네 하다가 799 확 빠졌죠. 원래 코스닥 그래요. 등락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 투심이나 수급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780 올해 고가를 넘어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또 등락되는 과정,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등락되겠지만 큰 흐름상 좋게 보시라. 그렇게 일단은 지수로 보시면 되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자연스러운 거고 3년째 만에 돌파했던 거 있죠. 아까 달러엑스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3년째 고가를 찍었다. 예탁금 보여드릴게요. 자, 예탁금 어제 보니까 또 63조 원이 육박했습니다. 예탁금은 제가 2020년 전으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예탁금 자체가 정시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 대기 자금인데 이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들지만 투자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완전 넓어졌고 어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60조로 3년 동안 박스였어요. 이게 돌파되면서 60조 초반에 돌파 안착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60조 넘게 3일째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탁금 들어온 뭐냐면 특히 종목 장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장세가 막 단따라치고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살짝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단타가 덜해지면서 특히 코스닥이나 종목 장세 더 좋아진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 장세 때 보기 좋겠죠. 자, 63조 돌파하는 흐름 차트 한번 보여드렸고 저는 그래서 찐 종목장이 온다. 코스닥 등락 이후 더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흐름상 코스피랑 같이 가는 흐름. 자, 결국 뭘 사냐 문제인데 이건 한번 흐름 보세요. 올해 제가 3전도 얘기드렸지만 3전이 못 오를 때 방산 조선 같은 것들이 지수를 땡겨놨잖아요. 근데 왜 땡길까요 그게? 올해 2월 3월부터 이미 관세를 때리면서 우리나라 관세가 특히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더 열심히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약했습니다. 3전이 이렇게 약하고 6월 달에 들어왔지만 6만원 출렁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도 얘기드렸지만 관세에 대한 정책 타코 트럼프는 앞으로 계속 된다 봅니다. 관세를 막 걱정했던 부분이 보니까 실제로 쉽지 않겠네. 그런 흐름을 저는 보고 있다 봐요. 특히 하반기 가면 갈수록. 올해 초에는 관세 때문에 반도체나 바이오나 자동차나 철강 이런 것들이 못 올랐잖아요. 덜 올랐잖아요. 그 6월달 올라왔던 이유는 관세 영향이 연방정부도 걸고 우리나라 물론 새로운 정부도 있지만 이런 데 약했던 관세 영향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 전에 작았던 부분은 방산조선 원전 같은 걸로 관세 영향 적었던 것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잖아요. 아직 물론 피날레 나진 않았지만 엔터도 물론 좋았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막 빗단따 치면서 삼전이나 하이닉스랑 다르게 수급의 디커플링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신정부 정책 들어오면 뭐 리얼은 아니지만 지주사, 증권은행, 내수주, 저밸류 같은 것도 제가 보면서 선별한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상이 되는 주도주 후보군들이에요.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제가 5월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략은 다 먹지 못해요. 거기서 선택 집중해서 우리 것만 제대로 먹으면 되는데 6월 이후에 외국인 변화하고 우리나라 정책 새로 들어오고 관세 영향이 지금 치킨 지금 타코 트럼 보고 있으니까 반도체와 바이오가 지수의 가장 대표적인 삼전과 알트오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외국인과 함께 들어오고 있다 봅니다. 이거는 제가 포트랑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6월, 7월, 8월에 뭐 중국도 1차, 2차 잘 넘어갔지만 각 나라별로 막 치고받을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치고받고 뭐 주고 덜 주고 무기 수입해라 뭐 해라 방위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한류 섹터로 우리 포트를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 넘어가면 어닝 시즌이 나와요. 어닝 시즌 나오면 이것저것 다 보고 저별로도 보겠지만 마진율 좋고 EPS 좋고 매출액이나 어떤 성장색이 되게 좋은 우리 한류 전략 매집주가 좀 더 수혜를 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포트에서 한류주를 좀 더 얘기 드리고 반도체나 바이오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대장주 같은 것들을 이제부터는 더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 한번 세워보시고요. 자, 3전 한번 볼까요? 자, 차트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후루룩 까면서 3전이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은 수십 년간 외국인이 3전 가지고 우리는 롤콜 만들었다 했는데 2000 초반 중반에는 3전으로 부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3전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기로 가다가 작년에 이렇게 후두둑 까지면서 3전 어떻게 HBM 어떻게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49%에서 또 먹거리 만든다 말씀드렸고 수급적으로 하니스보다는 3전이 좋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23년 초반 보세요. 2000년 IMF 때가 아니죠. 코로나 때 보시면 장기평선이 있어요. 이 장기평선을 떨어졌다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보시면 이렇게 장기평선을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서서히 안착되는 과정 보이시죠? 이게 외국인들이 만들어요. 2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드릴게요. 23년도 그때도 이게 떨어져 있다가 장기평선에서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타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5만원대가 9만원 10만원 갔었죠. 9만원 갔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삼진은 물론 급한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 장기평선이 돌파되고 제가 6만원 6만 2천원 그 다음 출렁거리다가 6만 5천원 그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돈 많고 흐름들 크게 보시는 분들은 3년과 함께 흐름 보시면 돼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제가 외국인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정말 작년에 크게 이때 들어서 크게 수익이 많이 났던 부분인데 작년 말에 확 떨어졌던 11월 달에 그때는 이제 그 다이치 상표 나왔지만 금투세로 조졌고 올해 3월 달에는 아스트라제네카 2조 나왔지만 또 뭐 특허 내문이 한번 그랬고 개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되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나올 때 앞으로 나올 흐름들이 SC 관련 빅팜들 재료들 많이 기대하고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이번에 재료 없이 올랐다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변동성 만들 때 38만 이하에서는 위에서는 안 사지만 이하에서는 또 살 수 있는 기회고 신고가 돌파하는 과정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1위자 가장 큰 흐름이에요. 이 기준에서 분명히 제일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얘기 드렸던 한류 전략 매집주는 앞에 얘기 드렸던 그런 논리가 생겨 있지만 성장, 어닝, 밸류, 특히 정책, 제가 보는 수급상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기 때문에 우리 APR과 달바가 10만원대, 11만원대 매수를 다 해드리고 살짝 올라왔을 때 오픈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단타 치지 마시고 우리처럼 빅수급을 해도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드렸고 지금 30% 50% 수익 나 있는데 다음 주 특히 달바는 딜리시 보시라 했어요. 한번 슈팅 나오면 50% 80%였다도 우리가 분할 익절할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엔터가 파는 흐름 그 나머지 푸드나 게임 대장 갖고 있는 것들은 수십 프로 나 있으니까 계속 키우시면 돼요. 자,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는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 포트도 물론 있었고 오픈 드릴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아요. 근데 파마 리서치가 지금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거래 많이 실으면서 새벽으로 이후에 처음으로 급락을 하고 공시가 나왔던 부분은 이 KBT 정말 중요한 주식이고 지표로 봐야 되고 코스닥에서도 볼 때 시총 6인데 야 지금 너네들 인적 분할한 게 말만 인적 분할이지 7대 3이 아니라 7.5대 2.5예요. 그 지주회사 홀딩스 파마 리서치 홀딩스가 7.5 파마 리서치 영업하고 잘하고 우리가 되게 좋게 보는 얘가 2.5 받는 거예요. 지금 10주 갖고 계시면 이게 7.5주 파마 리서치 2.5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너무 많이 주고 이걸 적게 주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금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리주란 라주란이나 성장 어닝이 바뀌진 않았고 어쩌면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개인 주주한테 피해를 덜 주라 하는 흐름상 기업 신뢰가 조금 기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갑자기 돌발적인 중동 이슈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때린 거예요. 꾸준하게 잘 키우고 별로 위험 없었게 꾸준히 갔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팔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수급 분석적으로 개인물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제가 이제 메리츠 금융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갔던 애들은 빅수급들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패턴을 만든다. 패턴을 만든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42만원, 44만원대에서 출렁거릴 수 있다 봐요. 어차피 거래 정지는 10월 30일부터입니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출렁거리면서 제가 1차 매수를 말씀드렸고 왔다 하는 가운데서 저희는 충분히 스윙 정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저는 봐요. 왜 빅수급이고 이 성장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에 대한 흐름이 옛날에 LG엔솔, 두산로봇, 하나에어로, 이스페타시스 되게 말 많았잖아요. 유상증자 할 때 기업 분할 비중 엄청 말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비난이 될 수는 있습니다. 비난 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한류 섹터 전체를 볼 필요 없지만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상 크는 빅수급 만드는 흐름상 분명히 팔기는 더 줄이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파멜에서처럼 보시면서 우리 한류 섹터는 APR과 달바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우리 로봇 온 디바이스 갖고 있는 거나 특히 K바이오 4년 만에 정말 비극걸되는 흐름상 알테오점의 종목도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30분이 너무 쉽게 가네. 말씀드리면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버렸는데 좀 지겹지 않게 들으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불장 국장의 지금 여러 가지 자신감, 단기 변동성이 중동이 있다 하지만 증시 흐름상 유가 기준으로 제가 봐드릴 거고, 정말 불안한 분들 현금 1, 20불 있으면 되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까지 안 보고 단기 변동성은 큰 흐름상 지키면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단타 치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 시황 함께 빅주세, 빅스업 종목에서 매일 점검을 해드리고요. 특히나 현대 정부, 지금 우리나라 신정부가 이게 정책이 아닙니다. 그냥 실사구시로 보세요. 자산의 효율적 배분까지 말하면서 진짜 우리나라 특이하게 70% 어떤 부동산인 정시를 찍어서 지금 사실은 계속 정책과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되리라 보고 작년 말에 됐던 윗비 국채 세계 국채지수 편입되면서 올해 75조 정도 매수 들어오고 실제로 많이 샀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 외국인 매수는 계속 되고 있고, 혹시나 정 가능성이지만 MSCI 디엔 관찰국이 25일 날 결정이 될 거예요. 이게 만약 안 돼도 됩니다. 되면 정말 좋고 정말 좋고, 안 되더라도 내년까지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 큰 흐름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진짜 수급들은 꾸준히 이어진다 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 스피드에서 왔다 갔다 심하더라도 우리는 큰 흐름상 잡아가고 몰빵 치는 게 아니라 우리 포트를 잘 하시면 이 기준에 제가 매일 점검과 선택 집중, 자산 키워가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유지하세요. 자신감 유지하시고, 자,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많이 와닿으시면 좋겠고, 자, 10년 대계는 6년 남았습니다. 진짜 제가 찐곡이 500명 이상 되면 말씀 안 드린다는 얘기도 여러 번 드리는데 같이 꼭 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장 정리하시죠. 감사합니다.